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출근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공기에 약간의 촉촉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7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27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도 늦은 오후에 5에서 40mm의 비 소식 있습니다.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서 한낮에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느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올 들어 강원 지역 첫 과수화상병 확진 사례가 원주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무엇이고 또 그로 인해 어떤 타격이 생기는지 알아보고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향교에서 진행할 향교 활용 프로그램인 향교에서 만나는 완벽한 단어가 개최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5월 2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원주관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원주시는 문체부의 국립문화기관 지역분관 확대 계획에 맞춰 국립현대미술관 원주관 유치를 건의했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인 원주가 중부권의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원주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학생 8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보건소는 어제 유증상 학생과 조리원 30여 명에 대한 검체를 추가로 채취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식당 냉장고 등 조리시설 환경과 음용수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증상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사흘 동안 모든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이 고령 저소득층의 요실금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요실금 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60세 이상 주민입니다. 지원 규모는 신청자 1명당 1년에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영월군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에서 올 들어 강원 지역 첫 과수화상병 확진 사례가 발생해 강원 지역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진용우 농촌지도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진용우 농촌지도사입니다. 네, 먼저 과수화상병이 어떤 병이고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화상병은 사과와 배 같은 장미과 식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인데요. 네. 개화기 5에서 7월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체 전체가 고사하는 병입니다. 이 화상병의 가장 큰 문제는 치료제가 없고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인데요. 네. 1780년쯤 미국 뉴욕에서 화상병이 처음 보고됐는데 지금까지 화상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또 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감염 초기 밀도 증가율이 높고 전염성이 높아 발생 가원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 가원까지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병과 다르게 국가관리검역병해충으로 국가의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만약 과수원의 화상병이 심하게 퍼지면 그 과수원은 나무를 다 베고 땅에 묻는 매몰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원주는 올해 첫 화상병이 발생한 충주랑도 가까워 화상병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평소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외부 사람이 함부로 과수원에 들어오는 걸 막아주셔야 하고요. 네. 전정가위나 같은 농작업 도구는 쓸 때마다 꼭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또 농장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락스나 에탄올을 가지고 신발이나 옷, 장갑 같은 농작업복을 꼼꼼히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 잘해도 병을 막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일단 걸리면은 뭐 손을 쓸 수 없는 병인 것 같은데 원주 무실동의 배 농가에서 올해 강원 지역 첫 과수화상병이 지난주에 발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면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국가에 정해놓은 화상병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네. 이 화상병이 발생한다고 모두 폐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주율에 따라서 폐원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예. 발생 가원의 발생 주율이 5% 미만일 때는 해당 가원의 감염주를 제거 또는 부분 폐원이 이루어지고 5에서 10%일 때는 전체 폐원 또는 부분 폐원하거나 감염주를 제거합니다. 이 10%가 넘게 되면 무조건 폐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발병률이 10%가 넘어 폐원 조치 방제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7일 이내 매몰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고 해당 가원은 향후 18개월 동안 사과, 배 등 화상병 기주식물의 재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매몰치 토양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원한 농경지 주변 배수로를 수시로 정비해 주셔야 합니다. 발생률이 이제 10% 이상일 때는 무조건 폐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주인은 아무래도 눈물을 머금고 폐원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수화상병 발병률은 해마다 어느 정도인지 최근 5년간의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네. 국내 화상병은 2015년 안성, 제천, 천안에서 43농가 발생하여 매몰한 것을 시작으로 19년도에는 188농가, 20년도에는 744농가, 21년에는 618농가를 매몰하였습니다. 예. 22년부터는 병 발생이 감소하여 245농가, 24년에는 162농가를 매몰하였습니다. 원주의 경우도 21년도에는 4농가, 22년도, 23년도는 각각 2농가, 24년도에는 1농가로 해마다 병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발병률이. 농가 피해가 그래도 상당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 보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발생 주율이 10%가 넘어 폐원 조치가 결정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나무의 수령, 재배 주수, 평당 주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현장 조사를 기초로 하여 농가의 손실 보상금이 책정되는데요. 예. 현재 손실 보상금이 예전에 비해 현재 많이 줄고 있고 올해부터 감액 기준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발생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예찰 조사 거부, 교육 미수, 예방수칙 미준수, 방제명령 위반 등에 해당되시면 손실보상금이 감액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인 분들께서는 꼭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셔서 화상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앞서 과수화상병이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전염성은 또 어느 정도로 강한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수화상병은 현재 딱히 치료제가 없고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나무의 개항에서 월동한 병원균은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 활동을 개시하여 비, 바람, 곤충, 사람 등에 의해 나무의 다른 부위나 주변 나무로 급속히 전파됩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궤양 사전 제거와 농장 출입자 관리, 농작업 도구의 소독, 등록 약재 살포, 주기적인 예찰 조사, 의심주 사전 신고를 해주셔서 막아주는 것이 현재 가장 최고의 과수화상병 예방 대책입니다. 과수화상병에 취약한 과수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과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앞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이제 두루두루 어떤 부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과수화상병은 사실 모든 나무에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예. 특히 장미과 식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과, 배, 모과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 외에도 자두, 살구, 복숭아, 아로니아 같은 과수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장미과 식물이 180종 넘게 기주식물로 알려져 있어서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은 편입니다. 따라서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병원균은 사람이나 장비를 통해서도 쉽게 옮겨지기 때문에 외부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시 전정 가위나 장갑, 신발 등 락스나 에탄올을 활용하여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작업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병이 의심되는 나무가 있다면 곧바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를 해주셔서 빠르게 조치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과수화상병은 초기에 잡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 사과나무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과나무의 경우는 불암병과 화상병의 증상이 매우 비슷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불암병은 가지 전체가 마르고 잎자루 등 변색 없이 한 번에 마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상병은 마른 가지 주위에 잎의 잎자루, 주맥 등이 변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나 장비를 통해서도 쉽게 옮겨진다고 하셨고, 그래서 여러모로 깨끗하게 도구도 소독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 오는 날은 아무래도 습해서 더 균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잡는 게 피해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첫 과수화상병 확진 사례인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수화상병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동절기 약재 그리고 개화기 약재 농가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병 발생 상황에 따라서 추가 약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신속한 방제 추구를 구축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진용우 주무관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 뒤 31일은 단오인데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단오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인 향교에서 만나는 완벽한 단오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다가오는 단오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고요? 네, 다가오는 5월 31일이죠. 음력으로 5월 5일은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요. 더운 여름을 맞기 전에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예로부터 큰 명절로 여겨져 왔습니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오는 31일 토요일 향교에서
단오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었던 향교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시민들이 향교를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2025년 향교 소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련의 기획 사업인데요. 이번 단오를 맞아서는 향교에서 만나는 완벽한 단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윤주태 사무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세시풍속 단오날을 맞아서 지역의 오랜 유산 원주 향교에서 놀이와 공연, 체험, 나눔으로 만나는 행사로 가족들의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나는 시간과 공간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원주 향교에서 가족들 간의 향기로운 교감, 향교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으로 정중동의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에서는 우리가 향교의 시간에 스며드는 프로그램이고, 중은 공연과 체험 음식으로 나와 가족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동은 나이, 세대를 넘어서 전통 놀이를 지금 시간에서 즐기는 향교만의 색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옛 향교에서 진행되는 전통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됐나요? 네, 향교에서 보내는 완벽한 단오는 오는 3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원주 향교의 명륜당과 동무, 동제 등 향교 곳곳에서 하루 동안 진행이 됩니다. 놀이와 공연 또 체험 프로그램을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됐는데요.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은 여기는 원주 향교라는 프로그램으로 향교의 시간에 스며드는 프로그램인데요. 향교에서 입던 전통 옷으로 갈아입고 원주 향교를 돌아보면서 향교의 이야기를 듣고 또 향교 장인님이 직접 들려주는 향교의 옛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두 번째 프로그램은 공연과 체험 음식을 즐기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향교에서 단오 체험인데요. 버려진 장난감과 플라스틱으로 화분을 만드는 정크 아트를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단오 현수막을 만드는 시간도 준비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향교 마루에서 옛 놀이를 즐기면서 단오 음식을 또 맛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끝으로 나이와 세대를 넘어서 함께하는 참가자들이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포물 위에서 하는 전통 씨름인 물씨름과 팔씨름까지 각가지 씨름 대회로 가족 향교장사 퍼레이드를 끝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됩니다. 네. 먼저 전통문화교육원 윤주태 사무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3시부터 7시까지 프로그램으로 3시간 동안 하나의 프로그램이 정중동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한 번 신청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모집은 5월 20일 내일부터 접수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슬로우 플레이스 나를 만나는 곳 원주 향교라는 타이틀로 옛 조상들의 배움터에서 나를 다시 만나는 향교다운 스토리의 프로그램을 1년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오를 맞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함께 어울려서 즐기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집이라고 하는데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다가오는 단오를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향교 프로그램은 오늘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를 받는데요. 네. 총 10가족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먼저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또 이번 단오 행사뿐만 아니라 1년 동안 향교에서는 전통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올해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소식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체험을 무료로 해볼 수 있네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되는 단오맞이 체험 프로그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 지역사회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지역사회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재점화됐습니다. 원주시 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국제 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관련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9일 백운아트홀에서 열린 원주 생활체육 한마음 대제전 개막식에서 원주시 체육회는 지역 내 생활체육인 7천여 명과 국제 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해서 원주 지역사회의 관심이 다시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원주시 체육회는 원주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사통팔달 교통뿐 아니라 국유지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지정 병원 보유, 동계 스포츠 산업의 허브로서 입지, 인프라 행정이 모두 준비됐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용지 공모에 도전한 데 이어 지역 내 기관, 단체 10여 곳과 함께 국제 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범시민 추진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잠시 활동은 중단됐고 최근 유치전이 다시 활발해진 것입니다. 공모는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통해 연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한 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정동기 원주시 체육회장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닌 지역 체육 생태계 혁신과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의 핵심 열쇠라면서 시와 체육인이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원주시에 꼭 국제 스케이트장이 들어서서 원주 지역 체육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소식도 원주네요. 원주시 신평 1위 사설 테니스장 신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 지정면 신평 1위 주민들이 마을 내 사설 테니스장 신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지난 3월 신평 1위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코트 2면을 갖춘 사설 테니스장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개발 행위 허가를 접수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건축 토목 계획상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보완 통보를 내린 상태이며 구체적인 착공 일정은 미정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테니스장 신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신평 1위 주민들은 테니스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소음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을의 도로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과 민가, 초등학교 간 거리가 100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정수 신평 1위 이장은 마을의 도로폭은 4m가량으로 차량 한 대가 겨우 다닐 정도인데 만약 테니스장까지 생기면 운동하러 온 사람들과 주민들의 차량이 뒤섞여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면서 밤낮으로 공치는 소음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생길 텐데 아직 원주시의 허가가 진행 중인 만큼 사업을 적극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를 내건 데 이어 백지를 요구하는 반대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한 만큼 어떻게 조치할 건지 사업자에게 답변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신평 1위 테니스장 신축 관련 갈등이 원만하게 잘 조율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 지역 전역이 농촌협약 대상에 포함되면서 횡성군이 740여억 원을 투입해서 농촌 개선과 활성화에 나선다고요. 네, 횡성군 동부생활권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지역 농촌 활성화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서부생활권에 이어 군 전체 9개 읍면이 모두 농촌협약 대상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부생활권은 횡성읍, 강림면, 공급면, 서원면, 청일면 등 5개 읍면이고 동부생활권은 안흥면, 우천면, 갑천면, 김내면 등 4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횡성군은 향후 5년간 서부생활권에 총 442억 원, 동부생활권에는 약 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횡성군이 어떤 사업들을 시행해서 농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횡성군은 향후 5년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사회 서비스 확대, 농촌 공간 개선을 목표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 생활 거점 조성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 25개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박영근 횡성군 도시교통과장은 농촌 협약을 통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면서
고령화 및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횡성 소식이었고요. 끝으로 평창 소식 들어보죠. 평창군 대관령면에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100세대가 새로 들어선다고요? 네, 평창군 대관령면에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100세대가 신축됩니다. 평창군과 강원개발공사는 지난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심재국 평창군수와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379-6번지 일원 부지에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되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을 한 후 2029년 하반기 준공 입주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사업 시행에 있어서 평창군과 강원개발공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네, 평창군과 강원개발공사는 업무 협약에서 사업 규모와 업무 분담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평창군은 사업비 조달 및 비용 부담과 입주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설계 용역과 건설공사 관련 발주 계약 및 관련 인허가 업무,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시행하는 강원형 공공주택은 청년층 등 주거 필요 계층을 위해 국비와 부비를 지원받아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구성하며 청년 50세대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등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